우리가 잠시 안구 정화를 좀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오늘 현충일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현충일 기념사 그리고 멘트, 입장들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싱크로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져야 합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할 수 있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야, 이 영상을 이제 아주 집중해서 보고 몰입해서 보고 있는데 한 인물이 저의 눈길이 끄네요. 졸고 있는 건가요? 뭔가요 지금? 예, 상당히 따분해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국가 유공자 집안의 출신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국립현충원 대전에 계시고 저희 외삼촌이 동작동 현충원에 계십니다. 예, 지금 말씀에 살짝 울컥해지는데 정말 우리가 미국 같은 국가만 봐도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그 후손들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수준 높게 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없어요. 이게 상당히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정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저 같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감동적으로 와닿는다. 그래서 희망적인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조희대 씨는 졸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에 사는 것이고 새로운 세상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가장 중요하게 제가 느낀 점은 이제 역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폭넓게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이면에 그 이제 안에 숨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독립운동. 예.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민주화 운동을 하면은 다 망한다. 예를 들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범위에 지금까지 우리가 현충일이라고 하면 국군, 그 다음에 그 참전용사, 또 한국전에 직접 이제 그렇게 했던 우리 아버지 세대의 이제 우리 그 일종의 이제 선조들인데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3대가 망한다고 하는 이제 이 발언의 이면에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념과 색깔의 문제를 완전히 뛰어넘는 방식으로 폭넓게 찾아서 이제 국가가 책임진 걸 제대로 보여주자. 이건 뭐냐면 대체로 우리가 국군이다, 애국이다 이렇게 하면 약간 보수적인 느낌. 그렇죠. 민주화 운동이다,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하면 약간 진보적인 느낌. 이제 이런 것들을 아예 통합을 해서 한번 국가가 제대로 합당하게 대우하겠다. 예. 그러니까 대우의 틀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제 읽혀지는데 역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편에 서서 통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실제로 독립운동 후손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는 우리 보도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 또 김대중 정부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정부에서도 이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찾아서 뭘 해보려니까 일단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예. 두 번째 후손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 경우는 자손들이 그러면 2대, 3대, 4대까지 내려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국가가 예우를 해줄 것이냐라고 이제 구체적인 방안에 들어가면 방법이 별로 없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매우 지혜롭게 지금 접근을 하면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 독립운동의 후손들이고 유공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대우를 해주는 상황이 온다면 이런 접근 방식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과거에 있는 사람에 대한 예우는 기본이고 네. 지금부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오늘 아마 현충일 기념사에 담겨 있고 저 정도 얘기를 했으면 아마 구체적인 방안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들었던 생각이 진짜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예우하기 위해서는 현재도 2차적 심리적 가해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고 하니 리박스쿨 같은 뉴라이트 세력들 뭐 광복절을 부정하고 건국절을 뭐 추종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력을 뿌리 뽑는 것이 진정한 예우다. 예, 이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후손들이. 그러니까 제발 그 독립운동가들의 고귀한 삶과 희생을 완전 똥치를 하고 있는 저 세력들의 종말을 이번 정권에서 반드시 선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 대해서 그때는 박정희의 동원 체제에 의해서 미제국주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화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미국의 이제 패권주의에 의해서 이제 강제 동원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엄청난 희생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자, 이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합당하게 국가가 참전용사 대우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 지금 이미 그 일종의 공익소송처럼 집단소송 같은 게 이제 준비가 되고 있기도 하던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거기에 민간인 학살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지금 법원에서도 판결이 나와서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로 인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재앙인데 거기에 참전해서 희생된 사람도 있지만 그 공간에서 한국군 때문에 희생된 베트남 민간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민간인들이 많죠. 그럼 그 민간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베트남 정부도 이야기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도 아무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런 부분도 그러면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K민주주의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던 불가피한 상황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미 이제 갖고 있는 그 사실 위에서 거기에 희생된 사람은 우리만 희생됐느냐. 그쪽에도 민간인이 희생됐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이걸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그 인권적 차원에서 또는 우리가 입혔던 피해에 대한 일종의 배상의 측면에서 국가가 이제 다루어야 한다. 이거 우리 피할 이유가 없다. 반드시 좀 다루어야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전쟁이 가지고 오는 이 피해와 고통을 더 이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국가가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동의하는 게 그래서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게 반성과 인정 그리고 책임지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한일 관계가 이렇게 경색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뉴라이트 계열의 우리 사회에서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일본이 계속해서 반성, 인정, 책임을 못 지게 하는 방어막으로 그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큰 경각심을 갖고 문제라고 인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조금 관통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그 연설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공익 제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공익 제보자들이 사회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잘못된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고발했다는 이유로 패가망신하는 이런 국가는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본인은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의 상식이란 말이죠. 근데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런 보통의 상식이 방기되는 구조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런 논평의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이제 수순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예. 사뭇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